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녹음기를 듣고 무릎을 꿇었죠. 며칠 전 새벽 화장실로 가다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거실에서 낮게 깎인 남편 목소리가 새어나왔고 조심스런 통화 끝이 탁자 위로 길게 흘렀습니다. 현관 쪽 불은 꺼져 있었고 휴대폰 화면만 희미하게 번졌습니다. 두근거리는 가슴을 부여잡은 채 복도 모퉁이에 몸을 붙이고 천천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네, 다음 주 목요일도 괜찮습니다. 같은 시간으로 부탁드립니다. 통화가 끝나자 남편은 한숨을 길게 쉬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침실로 돌아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숨을 참았지만 심장 소리는 더 크게 들렸고 귀가 뜨거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외출한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가방을 뒤졌습니다. 지갑에서 낯선 카드 한 장이 나오더군요. 익숙하지 않은 로고였고 뒷면에는 목요일 오후 3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카드를 사진으로 찍고 원래 자리에 넣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떨렸고 가방 지퍼를 닫을 때 철컥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거실 달력을 펼치니 매주 목요일마다 파란 볼펜으로 작은 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은 척했지만 시계 초침 소리가 귓가에 계속 박혔습니다. 남편의 숨소리는 평소보다 거칠고 얕았습니다. 뭔가 무거운 것을 짊어진 사람의 숨소리 같달까? 새벽에 깼을 때 남편은 거실에서 무언가를 적고 있더라고요. 문틈으로 보니 종이 위에 글씨가 차곡차곡 쌓였고 펜을 누르는 소리가 조용히 반복됐습니다. 아침이 되자 그 종이는 흔적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며칠 뒤 지갑을 다시 뒤지니 이번엔 카드가 2장이었습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 목요일 날짜가 적혀 있었고 2장의 모서리가 똑같이 구겨져 있었습니다. 가슴이 2번 크게 뛰었습니다. 그날 저녁 딸아이가 보여준 그의 핸드폰엔 같은 번호로 짧은 통화가 계속 이어져 있었습니다. 통화 시간은 늘 2분에서 3분 사이였고 요일은 모두 목요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시장 아주머니가 말해주더라고요. 남편이 매주 목요일 오후쯤 이 근처를 지나간다고. 혼자 걷는 모습이 무거워 보였다고 덧붙였고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표정을 짓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 가방에서 수첩을 찾았습니다. 저녁 산책 15분, 짠맛 줄이기, 불 끄고 손잡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누가 시킨 건가? 다른 여자가 가르쳐주는 건가? 손끝에서 열기가 올라왔습니다. 애써 참아가며 설거지를 하고 정리를 하는데 찻장에서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역시나 지난주 목요일 날짜였고 낯선 상호명이 인쇄돼 있었습니다. 휴대폰으로 검색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고 제 속만 하얗게 타들어갔습니다. 목요일 오후 남편한테서 늦는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이유는 없었습니다. 9시에 돌아온 남편 얼굴은 평소보다 밝았습니다. 그 표정이 오히려 더 의심스러웠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남편이 말하더군요. 요즘 국이 참 맛있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기 싫었거든요. 숟가락이 그릇을 치는 소리만 식탁에 남았습니다. 밤에 남편이 제 손을 잡더군요. 모른 척하며 일부러 손을 차갑게 뒀습니다. 새벽에 깨니 남편의 손은 이미 떨어져 있었고 이불은 각자의 몸 쪽으로 당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남편의 뒤를 따라가 보기로요. 다음 목요일 남편을 몰래 따라가 봤습니다. 오후 2시 반 남편이 나서자 5분 뒤 저도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고 조마조마한 마음에 손바닥에 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남편은 가장 먼저 버스를 탔고 저는 다른 사람 뒤에 몸을 숨겨 조용히 따라 올라탔습니다. 주택가 골목에 내린 남편은 걸음이 점점 빨라졌고 저는 가로수 뒤에 몸을 숨기며 몰래 따라갔습니다. 2층짜리 건물 앞에서 남편이 멈춰 서더니 간판도 없는 입구로 순식간에 들어가더군요. 담배 가게 앞에 들어가 물었습니다.
저기가 뭐 하는 곳인가요? 주인은 상담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조용한 사람들이 드나든다고 덧붙였습니다. 30분 뒤 남편이 나왔습니다. 손에 뭔가가 쓰인 종이를 들고 있었고 주머니에 소중히 접어 넣더라고요. 저는 몸을 숨겼고 택시를 불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숨을 고르려 했지만 심장이 계속 빠르게 뛰었습니다. 1시간 뒤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씻는 동안 바지를 뒤져봤더니 아까 봤던 그 종이를 발견했습니다. 소중히 집어넣던 이 종이 손이 떨려서 떨어뜨릴 뻔했고 다시 집어들 때 손끝이 축축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길래 펼치자마자 그 사람의 글씨가 보였습니다. 아내가 잘 자게 하고 싶습니다. 말을 걸어도 대답이 짧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줄이 따라왔습니다.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손을 잡아도 차갑습니다. 마지막 줄에서 글씨가 흐릿하게 번져 있더군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저는 재빨리 종이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침대로 돌아가 이불을 덮었지만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다가 겨우 눈을 붙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다음 날 딸아이가 그이의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더군요. 아빠 휴대폰을 잠깐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딸아이가 아무 말 없이 건네줬어요. 파일앱을 열자 메모라는 폴더가 있었고 녹음 파일이 3개 있었습니다. 첫 번째 파일을 눌렀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고 스피커에서 남편 목소리가 낮게 흘러나왔습니다. 아내가 저를 멀리합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상대방은 나이 든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차분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몇 달 전 명절 때 시댁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내 편을 못 들어줬습니다.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명절, 시댁 문제. 그날 시누이가 던진 말, 남편의 침묵, 혼자 설거지하던 싱크대 앞이 한 번에 떠올랐습니다. 두 번째 파일을 눌렀습니다. 숨을 고른 뒤였지만 손은 여전히 떨렸습니다.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저녁 산책, 짠맛 줄이기, 손잡기. 그런데 어색합니다. 상담사가 답하더군요. 처음엔 다 어색합니다. 계속해보세요. 잘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파일. 멍하니 바라보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조금 나아진 것 같습니다. 어제 손을 잡았는데 빼지 않더라고요. 좀 더 밝아진 그이의 목소리를 끝으로 녹음이 끝났고 방 안에 남아있던 고요함이 제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은 다른 여자를 만난 게 아니었습니다. 상담사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저 때문에 무릎에 힘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그 종이를 쥐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거실로 들어와 저를 보더니 표정이 굳더군요. 발걸음이 문턱에서 멈춰섰고 시선이 제 손끝으로 내려왔습니다. 종이를 식탁 위에 천천히 펼쳐 보여줬습니다. 남편이 종이를 보더니 얼굴이 하얘지더라고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가방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닿았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카드 2장을 꺼내 식탁 위에 던졌고 달력을 가져와 목요일 점들을 보여주며 남편의 휴대폰을 빼앗아 아까 들은 녹음을 틀었습니다. 다시 남편의 목소리가 낮게 흘러나왔습니다. 아내가 저를 멀리합니다라고요. 저는 참았던 말을 쏟아냈습니다. 매주 목요일 어디 갔냐고, 왜 말하지 않았냐고, 나 혼자 몇 달을 얼마나 끙끙 앓았는지 아느냐고 그이에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만 바보처럼 의심하며 지냈다고 그동안 참아왔던 울분을 전부 쏟아내 버렸습니다. 남편이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입을 열더군요. 부부 상담을 받았다고 명절 때 제 편을 못 들어준 게
계속 마음에 걸렸다고 목소리가 갈라지며 고백했습니다. 제가 점점 멀어지는 게 느껴졌고 말을 걸어도 대답이 짧았고 손을 잡아도 차가웠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고쳐야 할지 몰라 신우이한테 물었고 상담을 받아보라는 말을 듣고 용기를 냈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주머니에서 또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체크리스트였습니다. 아침 인사 먼저 하기, 설거지 같이 하기, 잠들기 전 고맙다고 말하기. 항목마다 파란색 체크 표시가 촘촘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 했고 저녁 산책과 짠맛 줄이기, 손잡기 같은 제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매주 배웠다고,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천천히 익혔다고 남편이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내가 너무 차갑게 했다고. 목이 메어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남편이 다가와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이번엔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꽉 잡았습니다. 남편의 손도 떨렸고 눈물도 흘렸습니다. 시아버지 장례식 때도 울지 않던 남편이었는데 테이블 위 증거들, 카드, 달력, 메모, 휴대폰이 한꺼번에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모든 게 오해였습니다. 저는 남편이 저를 버린 줄 알았는데 남편은 저를 붙잡으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레 묻더군요. 혹시 화가 났냐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화는 나지 않는다고, 그냥 미안하다고 작게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눈물 섞인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다시 시작하자고, 천천히 하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고 저도 남편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남편의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었습니다. 그 숨소리에 마음이 편안해졌는지 저도 모르게 눈이 감기더라고요. 오랜만에 편안했습니다. 며칠 동안은 참 어색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서로를 살피듯 조심스럽게 하루를 시작했고 다음 날 아침에도 눈을 마주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이틀째 되는 날 남편이 먼저 물을 따라주길래 고맙다고 말하자 남편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조금 어색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우리는 체크리스트를 고쳤었습니다. 명절 준비는 같이 하기, 시댁일은 혼자 떠안지 않기, 형님들한테는 먼저 말하기, 저녁 산책 15분은 매일 저녁 식사 후에 하기로, 불 끄고 손잡기는 먼저 숨소리 듣기로 정했습니다. 하나씩 적다 보니 종이가 가득 찼습니다. 우리만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7시 우리는 산책을 나갔습니다. 어색함을 깨는 남편의 한마디에 저도 대답을 했습니다. 날씨가 참 좋다. 그러게 날씨가 참 좋네. 그게 전부였지만 괜찮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산책했습니다. 조금씩 편안해지더라고요. 일주일 뒤 목요일이 왔습니다. 남편이 오늘 상담 간다고 말했고 저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같이 가도 되냐고.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며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상담실에 들어서자 중년 여자 선생님이 따뜻하게 웃으며 맞아주셨습니다. 어떻게 지냈냐고 물으셨고 남편이 많이 좋아졌다고, 아내가 이해해줬다고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이 저를 보며 힘들었을 거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의심하고 오해했는데 알고 보니 제 탓이었다고 목이 메어 말을 이었습니다. 누구 탓도 아니라고, 서로 몰랐던 것뿐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게 당연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으셨고 체크리스트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일 산책하고 서로 물어보고 같이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잘했다고, 작은 것부터 하나씩 지켜가면 된다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우리는 손을 잡고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고 집까지 가는 길이 평소보다 짧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불을 끄기 전 남편이 고맙다고 말했고 저도 고맙다고 답했습니다. 남편이 먼저 불을 껐습니다. 남편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진짜 따뜻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서랍을 열어 체크리스트를 꺼냈어요. 항목 옆에 체크 표시를 하며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마음 한켠에 걱정으로 남아있던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시댁에 가니 역시나 시누이들이 이것저것 시키더군요. 저는 주방으로 향하려다 남편이 먼저 나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형님들한테 저희가 할 테니 아내는 좀 쉬게 해달라고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하더군요. 저는 놀랐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그 손이 어찌나 든든하던지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에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웃으며 당연한 거라고 이제부터 계속 그럴 거라고 그러더군요.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그날 저녁도 산책을 나갔습니다. 이젠 습관이 되었습니다. 돌아와 맛있는 간식도 먹고 설거지도 같이 했습니다. 밤에 불을 끄고 손도 잡았습니다. 그저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이 평범함이 소중했습니다. 의심했던 날들이 문득 떠오르더군요. 카드, 달력, 녹음 파일. 이제는 웃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애쓰고 있다는 걸 그때는 몰랐거든요. 남편의 손은 오늘도 따뜻했고 그 덕에 제 손도 따뜻해졌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잠이 들었습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녹음기를 듣고 무릎을 꿇었지요. 남편은 아내를 버린 게 아니라 붙잡으려 조용히 애쓰고 있었습니다. 의심은 쉬웠고 그 의심에 대한 확인은 무서웠습니다. 혹시나 하는 불안감이 가져다 준 공포였겠지요. 그런데 만약 확인하지 않았다면 평생 몰랐을 겁니다.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을 한 번 더 봐주세요. 그 사람도 당신을 위해 애쓰고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이라면 의심을 먼저 건너시겠습니까? 아니면 손을 먼저 내미시겠습니까?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오늘 사연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